여러분은 지금 이승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듣고 계십니다. 각 나라마다 교민신문이나 한인 언론 매체가 존재하죠. 이민자로서 현지에서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주거나 고국의 소식 또 동포사회 이슈까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교민들, 동포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고 또 친근한 소식지가 되는데요. 이들 한인 매체들끼리의 모임인 재외동포 언론인협회가 얼마 전 고국에서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크게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인 언론의 역할과 또 고민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외동포 언론인협회 김소영 회장 연결돼 있는데요. 김 회장께서는 현재 캐나다의 밴쿠버 중앙일보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김소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4박 5일 동안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가지셨는데 이 행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고국에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저희가 4박 5일 양평과 연천에서 가을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귀국하기 전까지는 내년 봄 행사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만나서 조언을 듣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얼마나 바쁘셨으면 지금 목까지 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이유도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느라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원래가 허스키한데 목소리가 너무 쉬었네요. 아이고, 너무 속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국제 심포지엄 행사를 가지셨는데 어떤 행사였고 또 이번 심포지엄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 언론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를 갖고요. 우리가 진지하게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외동포 언론인,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의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고,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대안을 갖고, 동국대 이호규 교수님을 초빙해서, 또 우리가 한글 문화 공동체 구상과 그리고 해외 한인 언론인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정 공영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과 한글 문화 공동체의 필요성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역할이 아주 분명해졌음을 회원 모두 느꼈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요즘에 뉴미디어에 대한 흐름에 우리가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브이프로그의 김신혜 대표님을 모시고 SNS 시대에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뉴미디어로 광고 시장이 변화되어 가는 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같이 듣고 공감하면서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오갔을 것 같은데, 사실 보면, 한인 언론들이 체계적으로 잘 꾸려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영세한 언론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굉장한 의욕을 갖고 출발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개점 휴업 상태인 곳도 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체계적으로 잘 꾸며진 그런 언론사들도 있지만, 현지 한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영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죠. 하지만 이분들도 언론의 사명감을 갖고 사실 신문 제작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의욕에 앞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아시겠지만 독자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높아져가는 인쇄비에 그리고 또 인력 충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줄어드는 이 광고 수주 때문에 광고 시장이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그래서 가지. 서로 광고비로서밖에 이제 경쟁 무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과다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예. 사실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전반적인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뤄졌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재외동포 한인 언론들만이 봉착한 난관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신문이 사실 닥친 위기이고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재외동포 언론인협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사실 국제적인 차원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적 지속적인 지원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재교육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소속사들의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안정적인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회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협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재외동포 네. 언론인협회가 회원사가 또 얼마 있고 소속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 활동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는 60여 개국 지역에서 일간, 주간, 월간, 통신사,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매체 언론인들 1000여 명이 구성된 그 재외동포 단체예요. 네. 저희 전 세계 한인 언론의 그 발전과 역량 강화 및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연계 발전하고 사실 모국 간의 유대 강화에 중점을 두는 권익 단체이기도 하죠. 예. 예, 우리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봄, 가을 행사를 통해서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시정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들은 그 해외 한인 병역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네. 이중국적 그리고 언론 지원법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동포청 설립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죠. 예. 사실 이곳에서 연합으로 운영되는 이제 온라인 뉴스, OK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도 굉장히 자주 들어가서 아이템 네네. 선정하고 이럴 때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나라에 또 더 다양한 매체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곤 하거든요. 네, 사실 현지에서 신문 제작에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외동포 협회의 웹사이트에는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각 거주국에 있는 회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결의를 하였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많은 회원사들을 확보해야 하는 게 과제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재외동포 언론인협회 그 홈페이지에 각 거주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를 올리고 네.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도 또 취재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알리고 공동 취재단을 운영하고 또 각 거주국에서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자라는 거에 모두 다 동의하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홈페이지가 더 많이 좋아지고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끝으로 언론인으로서 이제 동포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한인 언론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 동포 사회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한인 사회 이상을 높이는 데 대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인 사회나 현지 사회 소식을 그 모국과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한민족은
그 한글이라는 공통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글로서 사실 흩어져 있는 그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합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결합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중심에 재외동포 언론인 협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해야지 되는 일이겠죠. 예, 앞으로도 이제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을 텐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코리아노도 오늘은요, 한인 언론매체의 모임인 재외동포 언론인협회의 김소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